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실기시험에도 합격하고 필기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턴은 3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마침 또 인턴 접수를 해서 면접을 봤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뭐가 문제냐. 결국은 국가기관에 지금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토털 서비스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 전후 과정에 수상한 움직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있죠. NMC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턴을 언제 지원했냐면 25일과 26일 지원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인턴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어저께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서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NMC 측 관련자에 따르면 정원이 9명인데 모두 16명이 지원했다고 했죠. 그 중에 조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뽑느냐면 국가시험 성적 65%, 그 다음에 의료원 성적 20%, 그 다음에 면접 15%.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이 뭐 결코 그 작은 비중은 아니죠. 그렇게 됐는데 이 NMC 주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이미 뭐 거의 합격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은 7대 스펙 모두의 허위인 스펙을 가지고 부산대 의료원에 합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산대 총장은 만약에 3심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 아닙니까? 3심까지 확정이 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총장 아니고 먼저 총장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합격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원 합격이 이제 취소해야 마땅한 건데 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처럼 근데 그게 취소가 안 됐다고 친다면 그러면 뭐 나머지는 유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산대 의료원 합격이 이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면 의사 국가시험이나 필기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그럼 의사면허시험은 자동적으로 박탈이 되는 거죠. 의사면허는.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국 시간 문제지 뭐 1년 반쯤이나 뒤에 뭐 3심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사면허가 박탈이 될 텐데 제가 보건대 조국 전 장관 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뭐 한 1년 남짓 뭐 의사생활 해봤자 그 뭐 의사생활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 유동적인 상황을 겪다가 면허 박탈될 텐데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차라리 다른 쪽이나 아니면 의사 쪽으로 의료원을 다시 합격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토털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기현 원장인데 이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12월 달에 원장이 됐는데 그때 원장에 지원한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을 심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 성적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원장, 그 다음에 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이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사람이 면접을 봐서 그 원장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장에 지원했던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80 몇 점, 90 몇 점 이렇게 줬는데 복지부하고 교육부만 요 정기현 원장에 대해서 100점을 줬습니다. 그 바람에 정기현 원장이 1등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춤형 면접 점수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의료원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와 교육부에다가
뭔가 누군가가 외압을 넣어서 100점을 준 그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점을 받은 경우는 정기현 원장이 요 두 군데에서 100점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현 원장이 이사인 한 사람한테는 85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준 100점과 이 이사인 사람이 준 85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부와 교육부를 움직여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을 국립의료원장에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료원장으로 있는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이제 합격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결국은 무슨 네트워크 맞춤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를 원래 한 명이었는데 그걸 2명으로 늘려줍니다. 늘려준 거는 작년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에 합격한 뒤입니다. 필기는 올해 초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조민을 위한 인턴 정원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데 마침 또 인턴 요 과정 전후에서 조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인턴을 마친 후에 레지던트 수료는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피부과 인턴을 늘리고 그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인턴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피부과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 조민 씨가. 그럼 이거는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의료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는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별도 정원 명목으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복지부가 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등 공공의료 전담병원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레지던트 전체 정원을 4명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과라는 곳은 굉장히 인기과죠.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가 요새. 여기는 코로나19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 공공전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느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한 거는 인턴이고요. 이렇게 늘리느냐. 이게 이제 수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원 절차도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증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 관례를 왜 벗어났다고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은요. 학회가 수련 환경 등을 감안해서 숫자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나서 복지부가 그걸 최종 승인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관례를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회가 정원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지부가 환경 미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원을 삭감한 적은 있는데 늘려준 적은 없다. 이게 학회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조민의 앞날을 위해서 늘려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자 그러면 복지부가 왜 이랬을까?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 겁니다.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작년 1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도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에 기여가 컸다. 그분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이제 국민도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들한테는 놓아주자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는 여전히 조국이라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고 그 딸 애가까지 이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지부가 정원을 늘려주고 바로 그 늘려준 그 병원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지원토록 하고 이런 것 아니냐. 근데 마침 또 그 병원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고 이게 뭐 똑똑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도대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참 이렇게 토털 서비스를 해도 이것이 나중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일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니 조민이라는 사람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서를 내러 오는 순간부터 벌써 언론에 알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의료원 사람들이 저거 조민이네 이러면서 언론사에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돼. 이렇게 모든 사람들 지금 조민과 그 주변에 있는 또는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 숫자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그 조국 전 장관 딸을 의사를 만든들 자, 그 의사 한시적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는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든가 뭐 어찌 되면 그 의사 면허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마 일종의 고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 정권 내에선 이 무리수가 먹힐지 모르겠으나 이 정권 지금 1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내년 5월 초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고요.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문제는 다 수면 위로 다시 불거질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거 뭐 이게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수사 지금 대부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죠. 그걸 비롯해서 거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고 자 하다못해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 문제까지도 청와대가 개입된 의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무리수 저희는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가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제가 우선 1986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자 지금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35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권 바뀌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 장면들이 결코 나중에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변에 보는 눈이 많을 때 이런 부분을 바꿀 것 또는 정정할 것, 수정할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인과응보의 그 화를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상적인 위치로 차라리 어디 뭐 사립대학 병원에 들어가든가 인턴을 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곳에 가서 복지부가 또 그것도 정원을 늘려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에 관한 단죄의 시간도 결국 머지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